이런 내용은 진짜 그 뭐 예비교사 선생님들이나 하여튼 인고 준비하는 분들이 진짜 학교 좋다. 현장을 좀 엿볼 수 있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 음, 근데 사실,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사실, 들으면서도 지금 난 놀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자치회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도 좀 성장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 교사도 좀 성장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네.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취는 이제 '어떤 행사를 만들어야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애들이 너무 교실에 안 들어간다. 종이 쳤는데도 안 그렇지. 들어간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예, 저희 학교는 사실 아이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바꾼 게 종소리를 일단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종소리가 랩이에요. 그때 바꾼 어, 노래가 "수업 시간이야. 얼른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교과 선생님을 기다려." 이러면서 막 19, 87, 65, 4, 3, 2, 1 할 때까지 애들이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은 반에 친구들이 다 앉으면은 그걸 카운트해 가지고 뭐 상품으로 좀 어 강화를 해 주다든지 요런 방법으로 어 행사 캠페인 활동을 한번 진행해 봤었고, 보통 이제 학년 축제,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행사를 진행해 봤었고, 또 뭐 학교 장터 요런 것들, 행사 위주의 친구들이 재밌어 할 만한 또 학년 체육 대회 요런 것들, 요런 것들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다음 해에 가니까 이제 2 학년에서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1 학년, 2 학년, 3 학년 전체 다 학년 자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자 이제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전에 해와 같이 뭐 선생님의 날 행사 같은 요런 행사들도 만들어졌지만은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행사였던 게 어 학년 전체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행사이긴 행사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체육관에 1 학년 전교생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띤 토론을 대토론회. 벌여 가지고, 대토론을 벌여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요렇게 하자."라고 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학생들의 의견을 다 모은다는 고런 의미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의 행사였지만은 되게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 이제 그다음 해로 갈수록 이제 맡으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던져 주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더 아이들이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해에서는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을 우리 학교에도 하나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2 학년 자치회에서 던졌고, 아이들의 모금 활동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모금을 해서 학교에다 소녀상을 건립하는 행사를 했었고, 이제 아이들이 결국 참정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 아이디어를 하나 던졌는데, 아이들이 "진짜 이거 한번 해 봐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6.13 그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우리가 한번 뽑아 보자. 근데 너무 음, 사람들을 어 그냥 뭐 인기 투표처럼 뽑지 말고 진짜 우리 자치회에서 그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직접 투표하게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공개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맞췄으면 그 사람한테 당선증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해 보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진짜 진지하게 참여를 했었어요. 이거 담당하셨던 선생님도 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공약들을 검토하고 투표를 해서 뽑았어. 뽑았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나왔어. 음, 이재정 교육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당선증을 이제 에피소드예요. 당선증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드릴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어 교육감님이 뭐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실 건데 그때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그 보좌관 같은 분들이 하셨나 봐요. 홍보실 이쪽에서 음,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가 왔대요.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음, 그래서 그 "교육관 출범식 2기 출범식을 운산고등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음, 직접 오셔 가지고 아이들이 주최한 그 행사에서, 그 행사도 아이들이 주최했어요. 거기서 직접 반성증을 받기도 했었어요. 2019 년에는 상해 임시정부 이제 100 주년 행사를 아이들한테 던져 줬더니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걔들이 그 "임시정부 100 주년에 관련된 배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전 교스 그 음.
저희 학년 아이들한테 배지 도안을 갖다가 뿌리고 그 배지 도안 중에서 우수자가 선정을 해서 배지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쫙 구매를 사고 싶은 사람들 사게 했어요. 근데 이게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에서 기념사업에서 100대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또 애들이 또 되게 뿌듯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되어 갈수록 이제는 이런 행사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학급의 현안들, 학교에서 우리가 되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선도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급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회의원회까지 와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순환적인 회의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행사 위주의 단계에서 지금은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야, 이런 내용은 진짜 그 뭐 예비교사 선생님들이나 하여튼 인고 준비하는 진짜 분들이 학교 현장을 좀 엿볼 수 있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 사실 진짜 대단하다. 사실 나 진짜 들으면서도 지금 난 놀라고 그러니까 있어 지금. 놀라운 행사들이 진짜 많죠. 저는 진짜 소개하고 음.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더군다나 속으로는 이제는 조금 그러면 네. 고등학교인데 공부가 이게 어떻게 시험 기간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런 거죠. 이제 애들이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과 관련된 행사를 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자치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진짜 자치 창체 시간이 비어 있어요. 창체 시간이 비어 있고 요 비어 있는 시간에 얘들이들이 뭐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문제,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풀어보게 한다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수업과 관련된 자치 행사를 무조건 열어야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자치의 영역을 조금 더 수업에까지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바라는 점들 우리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서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고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내시고 학생들의 의견도 걷었는데 아이들도 되게 최대한 순화를 해서 잘 전달을 하려고 하죠. 전달을 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 자체의 친구들한테 해서 학급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행사까지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2학기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이렇게 기획을 할 건데 이 기획하는 의도와 그 시기적인 이 배치들을 아이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치회 친구들이 와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학급에 가서 요런 거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주는 요 과정까지도 수업 액력까지도 자치를 끌고 들어온 시도를 했었어요. 2019년에. 어마어마하네. 네, 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사실 그 혁신학교 발표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하면은 작년에 2018년도였나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치에 진짜 모든 걸 쏟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띌 정도예요. 이만큼 성장을 해요. 이만큼 성장하고 말을 하는 능력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데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좀 많이 그래도 보이는 거는 자치회 참여하는 친구들의 성장도 눈에 띄지만은 자치회 행사에 이제 도움을 주거나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도와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가질 수 있고 참여하면서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 자치가 진짜로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한 요소는 그 조직 그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의 생각들이 아주 소수 의견도 모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아.
그래서 네. 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뭐 행사를 운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도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판단될 수도 있고, 그거에 동참해서 이런 행사에 이렇게 방향을 나는 좀 별론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학생 자치의 또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게 이제 운산구에서는 어떤 좋은 기류라고 해야 되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된 것 같고, 진짜 미묘한 지점이긴 한데 그 감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 이때 딱 개입을 해야 될 때 살짝 이렇게 터치해 주실 수 있는 예사롭지 않은 그 감. 그죠. 그런 분들이 학교마다 뭐 한두 분씩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덕분에 또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은 것 같네. 그 감도 자체를 하다 있는데 보면 네. 그 네네. 주도하는 학생들이 이제 아까 다양하다고 했는데 주로 주도하는 학생들이 또 있기는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그렇죠. 나는 자치를 나도 뭐 담당해 본 적이 있지만 이제 뭐 고등학교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치를 하다 보면 그 자치를 통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주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때로는 그 자치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또 주도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혹시 음. 운산고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 그러니까 뭐 좀 학생들이 너무 이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이익을 보고 또 어떤 행사를 주최하면 자기네가 주최하고 자기네가 무대를 다 쓰고 결국에는 친구들이 구경만 하게 만드는 식의 이제 뽐내기식의 어떤 자치 행사들을 봤을 때 난 되게 안타까웠거든. 어 이제 3 학년 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또 시기가 나오니까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했던 시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운영을 했던 그 시기를 보면은 1 학기 때는 3 학년 1 학기 때는 아이들이 자치회 하겠다라고 막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사실 대입을 위해서는 입시 처리되면 3 학년 1 학기까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저희 학교 반장, 부반장들이 바로 당연직 자치위원이 되는 학년 자치위원이 되는 형태인데 그때는 자치회 친구들을 따로 뽑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자치회의 이름을 따겠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사실 그런 친구들이 또 욕심 있는 친구들이라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좀 자치회 활동에 조금 더 소홀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 학기 때 자치회를 새로 꾸렸는데 이제 이런 게 다 끝났잖아요.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끝났고 수시 다 생활기록부 끝났지. 이제 또는 수시 저거 뭐 생기부 그렇죠. 다 다 끝나고. 끝났죠. 자기소개서도 끝이 났어. 음. 이제 그때 이때 나오는 애들이 진짜 진국인 애들인 거예요. 나 3 학년 2 학기 자치회인데 진짜 너무 이제 재밌게 한번 해 자발적이네. 보겠다. 얘들은 진짜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남아서 뭐 다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었어요. 진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나 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는 어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세력 다툼이 발생을 음.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학교에서 크게 발생했던 문제는 어 자치회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자치 친구들을 음. 따로 모집합니다 이래 가지고 뽑았던 고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면접 보니까 보고 뭐 이런 형태로. 그렇죠. 면접도 또 이제 휘황찬란하게 봤거든요. 이렇게 뭐 "야 너희들이 1차, 올해 할 수 2차 있는 뭐 이렇게 해 것들을 가지고 뭐 모둠별로 만들어 가지고 자 발표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뽑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의욕 있는 애들이 뭐 그래 가지고 막 했는데 얘들이 학년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깐 학급의 반장, 부반장들이 주인공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얘들이 학급에서 뒤쪽으로 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치회가 뭔가 음. 대단한 친구들이 되고 음. 학년 자치회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 되고 반장, 부반장들이 기가 죽고 요런 상황들이 계속 음. 1 해, 2해 반복되다 보니깐 이거 되게 큰 문제다. 그리고 학년 자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깐 그 전체가 안 전교 되는 거죠. 회장 예 음. 학생회
자체가 이렇게 권위가 확 죽어버린 거죠. 이거를 음. 뜯어고치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학년자치회는 당연히 이제 반장, 부반장이 되고 이 반장, 부반장은 학생회의 소속이다. 요렇게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세력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학생 자치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동아리 연합회도 있고 스포츠 자치단도 있고 선도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옥신각신 하는 거죠. 학생회 들어가니 마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왜 니네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싸움까지도 막 벌어지면서 그거를 정리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